캐나다에 와서 돈을 많이 벌려면은 돈도 돈이지만 저희가 언제 영어로 이렇게 일을 해보고 손님을 대할 수 있겠어요. 돈이여 나에게 와라. 당당당당당.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던 파트입니다. 두둥. 자, 투잡러의 한 달 월급과 지출에 대한 영상을 가져왔어요. 저는 사실 가계부를 안 써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통계를 내면서도 이게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대략적인 수치를 통해서 5월의 현실이 어떤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희망편보다는 조금 절망편에 가깝긴 해요. 왜냐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이걸 하도 궁금해 하셔가지고 어제 저녁에 적어봤는데 정리하다가 너무 현타가 오더라고요. 왜냐면은 내가 진짜 이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하는데 돈을 이렇게밖에 못 번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월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나다가 작년에는 시급이 16.55였고 올해는 지금 17.2불입니다. 저는 주로 일주일에 적으면 40시간, 많으면 66시간을 일합니다. 이게 왜 통계가 크냐면은 지금 겨울이잖아요.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이 되면은 시프트가 확 줄고 실제로 그 로컬 식당 같은 경우는 오늘 만약에 눈이 많이 온다. 그러면 이번 주 수요일, 금요일에 있던 근무가 다 캔슬이 돼요. 그러면 저는 갑자기 제 20시간 근무를 잃게 되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로컬 식당 같은 경우는 제가 하루 시프트는 11시간으로 받지만 보통 이제 저녁에 청소하고 일찍 퇴근시켜요, 직원들을. 그러면은 2시간 정도 일찍 보내면은 이제 9시간이 근무 시간이 되는 거고 거기서 무급 브레이크 시간이 중간에 2시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 스케줄상은 11시간인데 실근무 시간이 7시간, 6시간밖에 안 돼요. 그리고 12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카페를 문 닫으려고 준비하고 있던 시기여서 제가 평소보다 이제 일주일에 하루씩 근무를 덜 했고 저 같은 경우는 근무가 지금 다 10시간, 11시간 풀타임이어서 이제 하루를 빠지면은 수입에 지장이 조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한 달 통계를 말씀드리는 게 사실 조금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카페를 그렇게 좀 자주 쉬었고 제가 좀 아프기도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쉬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다 고려해서 이제 17.2불 기준으로 일주일에 45시간 4주 정도 일한다고 치면은 3,000불. 뒤에는 그냥 다 절사를 시킬게요. 그리고 이제 세금이 한 460불 정도 떼입니다. 그러면은 제 통장에 찍히는 돈은 한 2,500에서 2,6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달 기준. 근데 이제 토론토는 월급이 아니고 주급이에요. 2주에 한 번씩 돈이 들어와요. 그래서 한국이랑 다르게 그 체크 종이가 있어요. 그 종이를 은행 앱에 가셔가지고 디파짓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궁금하신 게 팁이죠. 이렇게 현금이 있습니다. 어마무시하죠? 저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팁이 카페는 거의 시간당 2, 3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말씀 하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내가 일하는 직장이 어디에 있냐,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 어떤 나라의 사람들이 많이 오냐에 따라서 팁이 어마무시하게 바뀌고 내가 근무하는 식당에 직원이 몇 명에서 일하냐, 그리고 내가 근무하는 식당에서 판매하는 음식이 어떤 거냐, 금액대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저희의 팁이 좌지우지 됩니다. 예를 들면 카페 같은 경우는 이제 음료가 단가가 낮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팁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보통 많이 받으면 시간당 7, 8불, 적게 받으면 2, 3불, 그리고 이제 식당 같은 경우는 많이 받으면 시간당
10불 넘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보통 한 5, 6, 7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무조건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로컬 식당 취업할 때 팁이 진짜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저희는 되게 비싼 음식만 많이 팔고 있고 이제 카이자케라고 해서 코스 요리를 되게 많이 팔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음식이 단가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음식이 단가가 높으니까 그만큼 팁이 따라와서 팁이 많겠구나 생각했는데 직원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동시간대에 직원이 최소 주방 포함해서 10명이 넘어요. 그러면은 팁을 다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비싼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손님이 매일 오지 않잖아요. 저희도 그런 것처럼 무슨 특별한 날이 있거나 이벤트가 있을 때 주로 손님들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데일리한 식당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생각보다 여기가 팁이 너무 안 나와요. 제가 일하고 있는 한식당 같은 경우는 팁을 무조건 당일날 정산을 해주시고, 근데 그 로컬 식당 같은 경우는 팁을 2주에 한 번씩 줘요. 그래서 그 팁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로컬 식당에 뭐 돈을 벌려고 출근하기보다는 잠깐이라도 영어에 노출하기 위해서 출근하는 이유가 크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제가 좀 어느 정도 내려놨어요. 그러면 이제 월급은 2,600불에다가 팁은 대략 한 달에 900불 정도 벌어갑니다. 다 합치면 한 달에 이제 한 3,500불 정도 버는 거죠. 한국 돈으로 치면 한 350만 원 정도 버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제가 이제 식당 일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된 거지 카페에서만 일했을 때는 한 달에 한 3,000불 정도 벌었어요. 팁까지 포함해서 이제 일주일에 42시간 일한다는 기준으로. 그러면 이제 지출을 말씀드릴게요. 지출 같은 경우는 월세 900불. 월세가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월세가 너무 비싸요, 진짜. 교통비 200불. 왜냐면 제가 다녔던 두 카페, 식당 모두 비싼 버스를 타야 되기 때문에 교통비가 한 달에 거의 한 20만 원? 이제 캐나다 달러로 200불 정도 깨졌습니다. 그리고 통신비 대략 이제 50불 정도 나가고요. 외식 200불. 그리고 여기서 장은 한 100불, 200불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영상에서 제가 이거를 수치를 내드린다고 크게 도움이 될 게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게 제가 근무를 많이 하냐 적게 하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져요. 그래서 정확히 이제 짚고 넘어가면 좋은 점은 일단 토론토의 시급은 17.2불이다. 그리고 이제 주방은 보통 팁을 좀 적게 가져가기 때문에 시급이 높지만 홀 같은 경우에는 팁을 좀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보통 최저 시급에서 시작을 한다. 그리고 팁은 이제 보통 이제 어디를 가나 5불, 시간당 5불을 평균으로 보면 되고 카페처럼 팁이 좀 안 나오는 곳은 2불, 좀 잘 나오는 곳은 10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본인이 일하는 근무 시간을 곱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출은 이제 월세랑 교통비가 좀 많이 든다는 것을 어느 정도 염두하고 오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세이빙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꾸역꾸역 한 달에 이제 1,000불씩 이제 적금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한국 돈으로 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왜 어렵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사실 저는 원래 돈을 그렇게 막 엄청 아껴 쓰는 스타일이 아니기도 하고 저는 이 1,000불을 제가 모았던 이유가 어쨌든 간 한국에서 번 돈을 캐나다에서 쓰고 싶지 않았고 제가 앞으로 캐나다에 지내면서 다니는 여행들을 토론토에서 번 돈으로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꾸역꾸역 지금 한 달에 1,000불씩 적금을 하고 있고 참고로 이 적금으로 최근에 이제 퀘벡 겨울 여행을 갔다 왔고 이제 이사갈 밴프의 비행기랑 숙소를 예약해 두었습니다.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어제 생각했던 거는 사실 이거 막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6개월 넘게 일했던 거에 비해서 모인 돈이 되게 적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 때문에 어제 조금 우울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뭐 돈에 미쳐 살자고 캐나다로 왔던 게 아니고 캐나다에서 외국에 사는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온 거였고 어쨌든 제가 영어로 밥벌이를 한다는 거에 큰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으로 겨우 이제 긍정 회로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돈도 돈이지만 캐나다에 와서 돈을 많이 벌려면은 진짜 팁 많이 나오는 식당에서 진짜 많이 일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캐나다가 한국보다 조금 더 서비스에 민감해요. 식당 같은 경우는 이제 손님들의 물잔이 비어있으면 안 돼요. 항상 서버가 돌아다니면서 물잔을 채워줘야 되고 계산 주문 당연히 이제 저희가 가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는 저희의 서비스를 팁으로 이제 평가를 받는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네, 아무튼 진상이 되게 많은데 웃으면서 잘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것도 너무 쉽지 않고 일단 그 로컬 식당 같은 경우는 영어로 모든 일을 해결하고 컴플레인까지 이제 해결을 해야 되니까 힘들고 한식당 같은 경우는 네,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서버라는 직업이 돈 벌기는 참 좋아요. 근데 진짜 힘들고 체력적으로 힘든 거는 당연하고 가끔은 막 진상한테 한번 당하고 나면은 정신이 피폐해져요. 그래서 이게 맞나 싶으면서도 팁을 받으면은 또 이제 그날의 모든 힘들었던 게 녹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되게 복잡하게 살았던 것 같은데 캐나다에서는 좀 하루하루 살이가 된 것 같아요. 좀 단순해졌어요. 힘들어도 이제 그날 일찍 자고 일어나면은 그냥 까먹고 다시 이제 새로 일하고 이렇게 좀 가볍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어떤 수입과 지출을 정리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것은 캐나다에 와서 돈만 벌려고 하다 보면은 너무 지친다. 그러니까 돈도 돈이지만 어쨌든 저희가 언제 영어로 이렇게 일을 해보고 손님을 대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경험적인 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면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확실히 팁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보다는 서버로 일하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가치가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부서가 없어서 진짜 너무너무 죄송하고 저도 무슨 변명 드릴 게 없습니다. 어쨌든 부서가 없어서 너무 죄송하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의 워홀을 계획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